재미있는 필리핀 뉴스로 인사드리는 필피디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필리핀에서 일어난 뉴스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승객의 돈을 훔치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훔친 돈을 입에 넣고 삼켰다고 하는데요. 교통보안국은 필리핀 마닐라 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승객의 돈을 훔친 보안 검색 대원을 즉시 기소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공항 여성 직원이 출발 승객의 지갑에서 $300 상당의 지폐를 훔친 것으로 알려진 사건인데요. 공개된 CCTV 영상에서는 여성 보안 검색관이 승객이 엑스레이 스캐너를 통과하는 동안 검사를 위해 승객의 가방을 가져간 후 허리 부분에 무언가를 집어넣고 몸을 돌리는 모습이 담겼다고 합니다. 이후 엑스레이 장비를 조작하는 경찰관이 보안 검색관에게 물 한 병을 건네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요. 이때 검색관은 훔친 지폐를 삼키려고 시도를 하죠. CCTV 영상 분석으로 해당 검색관이 훔친 돈을 탈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결론을 지었고, 또한 엑스레이 담당관과 감독관은 이를 묵인하고 있음을 증명했다고 합니다. 조사 후 교통부 장관은 관광산업을 중시하는 필리핀 정부가 부패한 이미지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부의 노력을 보여주기 위해 이들에게 최대 처벌을 내릴 것을 승인했다고 하는데요. 한편 승객이 보안요원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필리핀 경찰 항공보안그룹과 협력해서 승객을 지원할 거라고 밝혔고요. 올해 초 공항 보안요원이 태국 관광객에게서 돈을 훔친 것이 적발. 5일 후 또 다른 공항 심사관이 중국인 승객의 시계를 훔친 혐의로 체포. 이번엔 훔친 돈을 삼키려는 사건까지. 2023년에만 세 번째로 알려진 필리핀 공항 직원의 절도 행위인데요.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CCTV 화면이 SNS에 순식간에 퍼지기 때문에 삥 뜯고 빠져나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걸 이들도 알 텐데, 도대체 공항 직원들이 이런 행동을 계속하는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여름만 되면 한국에서도 무서운 전기료 인상으로 각종 소식들이 뉴스에 나오곤 하죠. 필리핀도 전기비가 무지하게 비쌉니다. 킬로와트당 전기요금이 싱가포르에 이어 동남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높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반면에 말레이시아의 전기요금은 필리핀의 10분의 1 수준으로 동남아에서 가장 낮았다고 발표되었습니다. 마닐라 전력공사 메랄코는 200kW를 소비하는 일반 가구의 경우 킬로당 11.4페소에 달하는 발전요금으로 인해 청구 금액이 100페소 증가함에 따라 이번 달 역시 전기요금이 인상될 거라고 발표했는데요. 계속되는 요금 상승은 연료 가격 상승과 달러 대비 필리핀 페소 가치 하락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연료 가격 상승 요인 이외에도 다른 이유가 많이 보입니다. 필리핀은 전기회사가 민영화로 운영되어서 물가 변동을 반영, 유동적으로 전기료를 책정하는 주체가 정부가 아닌 전기회사이기 때문에 부과되는 요금도 다양하게 붙어서 나옵니다. 지난 10년간 물가도 마찬가지지만 전기료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올랐고 지금도 매달 오르고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도 문제를 모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워낙 막강한 파워를 자랑하는 패밀리들이 에너지 산업 개발에 발을 담그고 있어서 쉽게 움직이지는 못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오래전에 부패 스캔들로 가동 중지했다가 2010년대 재가동을 시도한 원전. 하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보고 시겁해서 전면 보류. 제가 알기론 1984년에 완공된 필리핀에 단 하나의 원전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새로운 대안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려고 아등바등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고, 향후 27년 동안 진행되는 새로운 필리핀 에너지 계획도 국가의 장기 에너지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만약 실행된다면 지금처럼 말도 안 되는 부가요금의 전기료를 내릴 수는 있을까요? 역시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필리핀이니까요. 내리는 비도 멈추게 한다는 사이비 종교의 수장이 필리핀에 나타났습니다. 필리핀의 한 외딴 섬 SBSI의 수장인 22세의 킬라리오. 이 수장과 13명의 관련자들은 2019년부터
인신매매, 납치, 불법 구금, 조혼, 아동학대, 착취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대다수의 추종자들은 SBSI의 정착촌에 살기 위해 가족과 직업을 포함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여들었다고 알려졌는데요. 22세의 수장은 2021년부터 회장을 맡고 있으며 조직 내에서 자신이 역할을 나타내는 선임 아길라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조사와 증언에 따르면 추종자들은 그 수장을 산토니뇨, 아기 예수의 환생으로 여기고 있으며 어린 신부 중 일부는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기 위해 퀼라리오와 동침을 강요당했다고도 하는데요. 강제 결혼, 성관계 강요, 군사훈련을 받았다고 묘사한 최소 3명의 어린이의 증언과 12세 소녀를 자신이 지정한 남자와 강제 결혼시키고 이를 거부하면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는 개소리도 증언으로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들은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여우구멍이라는 작은 집에 가둬놓고 나무 소총으로 구타했으며 인간 배설물이 버려진 곳으로 알려진 아로마 해변에서 수영을 하도록 강요했다고도 하는데요. 현재 이 조직에는 3천여 명 이상의 회원이 있으며 150명 이상의 성인과 어린이로 구성된 민간 군대를 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미성년자들은 신의 군대로 알려진 아길라스가 되기 위해 군사 전투훈련까지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이 조직은 자체 지역 라디오 방송국을 보유한 미디어 회사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증언에 따르면 내리는 비를 멈추게 하는 능력도 있고 새에게 노래도 시키고 목소리 변조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현재 자신들의 전 재산을 바쳐 필리핀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은 돌아갈 곳도 없고 직장도 없고 가족도 없다는 사실로 인해 이전 생활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7천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 필리핀, 섬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9월 말 마닐라의 모습입니다. 짙은 스모그로 대략 2주간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요즘 날씨가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던 찰나 들려오는 소식. 마닐라에서 남쪽으로 65km 떨어진 딸 화산의 가스 분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화산의 가스 분출로 인해 마닐라, 까비떼, 바탄가스, 라구나 같은 주요 도시의 학교들까지 임시 휴교했었는데요. 몇몇 한인 교민 톡방에서는 딸 화산에서 가스가 분출되는 사진을 올리며 엄청난 가스가 나오고 있다. 이 가스 때문에 날씨가 이런 거보다 조만간 폭발하는 거 아니냐 라는 말들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혼란에 빠지고 화산 가스가 필리핀 수도를 덮친 거다 라는 카더라 통신의 소식이 삽시간에 페이스북에 퍼지면서 필리핀 언론도 기상청도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필리핀 화산 지진 연구소는 딸 화산 분화구에서 가스가 방출되는 등 화산 활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된다고 밝히고 화산가스에 포함된 이산화황은 화산 스모그로 알려진 안개를 형성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내에 머무르기를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간 이어진 뿌연 하늘의 마닐라 대기질의 원인은 화산가스의 영향이 아니다. 일정량의 화산가스와 대기 오염으로 인해 스모그가 겹치면서 마닐라 일대 공기질이 최악인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2020년 대규모 폭발로 수만 명의 이재민을 발생시킨 딸 화산. 이것도 터지면 마닐라까지 영향이 있는데 아무쪼록 가스 그만 뿜어내고 조용해지길 바라봅니다. 추석이 지나고 10월부터는 필리핀 날씨도 시원해지기 시작합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말하는 아주 시원한 여름 시기로 접어드는 건데요. 낮 기온 30도 초반, 밤에는 20도 중반. 점점 추워지는 한국에서 추위를 피해 놀러오기 좋은 날씨죠. 하지만 10월에 접어들자마자 강한 태풍이 발생을 했고 또 앞으로도 많은 태풍의 영향권에 있을 필리핀이기 때문에 필리핀 여행 오시는 분들은 날씨 정보를 잘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재미있는 필리핀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필피디의 필리핀 뉴스는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이나 재미있는 뉴스 혹은 한국분들과 관련된 뉴스만 짧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제 영상으로 필리핀 소식과 정보를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